이런 이제 극명한 차이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준비금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영속하고 그다음에 산업 내 실물 경제하고 맞닿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요, 금융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디지털 달러화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구태 대표님을 모시고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이제 안전한 코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하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안정하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스테이블하다는 의미 속에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정적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화폐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를 생각하시면, 아니면 원화를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또 약간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또 계속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이제 화폐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자산으로서는 이제 스스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으로 좀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사용에 대한 근접으로 더 많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해당 국가 이제 법정화폐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달러로 투자하듯이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달러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투자할 수 있고, 나아가서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도 투자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이 아니고 약간 투자 수단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측면보다는 네. 이게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하고는 지금 좀 속성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 화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인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해외 송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급 결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같은 디지털화된 주식에 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네. 코인을 좀 사기다라고 표현할 만큼 좀 부정적인 견해였잖아요. 근데 네. 완전 180도로 바꿔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까지도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입장을 바꾸게 된 목적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측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겪었지만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달러의 공급을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달러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여파들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달러의 새로운 수요처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달러의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네.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던 거죠. 근데 지금 공급이 더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처를 또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그동안의 어떤 경제 체제에서는 그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새로운 수요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달러가 그동안 어떤 좀 물리적인 화폐, 그 다음에 전통 금융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 때문에 속속들이 진입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법정화폐가 제 역할을 못했던 국가들, 뭐 비근한 예로 뭐 미국 반대쪽에 있는 어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어떤 농촌의 농부한테까지도 쓰일 수 있는 달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찾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달러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미국도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채의 어떤 발행도 동반 이제 그 병행이 돼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도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고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사실상 지금 미국 국채를 조금씩 야금야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는 줄어드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미국 국채에 또 새로운 수요처가 또 필요한 거죠. 그게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민간 기업에서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이제 찾아지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USDT를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 이 두 가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티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미국 국채 보유국 1등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아마 앞지를 것이다 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CBDC도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CBDC는 트럼프 정부는 최근에 세 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첫 번째가 지니어스법이라고 뭐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지니어스법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고, 두 번째가 안티 CBDC법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 들으면 딱 알겠죠. CBDC 금지하는 법, 네. CBDC 금지법이라고 해서 CBDC를 지금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CBDC는 사실상 통화 증가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달러가 그냥 은행 안에 예금이 달러로 변한 그 정도 수준밖에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쓰이는, 그러면 사실상의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달러 패권 강화, 그 다음에 국채 수요 증가, 이거에 전혀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다가 이런 국가의 어떤 통화 주권을 일부 내주고서라도 얻는 게 더 많다고 하면 이 전략을 더 추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팽창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주 목적은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제 달러 패권 강화다 보니까 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서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더가 있잖아요. 네. 각각이 좀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14년도에 테더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2004년 뒤에 2018년도에 서클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딱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테더는 수요가 생기고 나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래소하고 같이 발행을 했는데 거래소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했던 역할을 이어받기 위해서 수요가 필요해서 생겨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클은 반면에 테더가 보니까 수요가 팽창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규제적으로도 근데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 규제를 충족하는 좀 스테이블 코인은 더 확장성이 클 것 같아. 실물 경제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서클을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의 초기 투자사들은 보시면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블랙락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투자은행들,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그들을 통해서도 규제를 좀 더 이제 잘 갖추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이게 서클과 테드가 어떻게 현재는 이제 양대 산맥처럼 네.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 코인은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사실 이게 장단점이 이제 극명하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테더가 점유율이 한 전 세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클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서클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테더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됐습니다만 홍콩 기반의 거래소하고 같이 합작했다는 점, 합작해서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수요와 시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덜 갖춰졌다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준비금 관리 같은 게 서클보다 이제 좀 허술하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클이 등장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뺏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상장도 성공을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제 서클은 더 긴밀하게 미국 정부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규제를 충족을 하면서 전 세계 달러 패권 강화에 동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점유율 차이가 나지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유망하게 보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USDC 서클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밀어주는 것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테라나 루나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잘 접근하기에는 지켜보기에는 좀 불안한 심리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차이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루나나 이런 코인과 비교했을 때. 루나는 사실 이게 준비금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느냐가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네. 준비금 자산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테라나 아니 그 서클이나 아니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예금 담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갑자기 동시에 대거 인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은행들도 사실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금 자산을 잘 관리를 하라는 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규제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안정적인 법정 화폐 담보의 자산들로 구성을 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 관리도 굉장히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 코인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전혀 피해가 없게끔 상환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의 이제 기본 골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법이 없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 루나 사태죠.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어떤 준비금 자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패깅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자산이 테라 재단이 다시 또 발행한 루나라는 코인이었고요.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테라의 공급도 같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공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루나라는 코인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게
일명 패깅이라고 하는 이 연동된 자산, 연동된 가격이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크게 깨진 적이 있는데 이때 갑자기 테라의 공급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루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명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됐거든요. 루나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또 테라는 또 가격이 또 떨어지고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대규모 이제 코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준비금 자산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뭐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라 루나를 비롯해서 다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남아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법정화폐 담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자산 담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비트코인 담보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이제 대부분은 이 법정화폐 담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법에 나와 있듯이 미국 국채 혹은 달러 준비 자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담보형이니까 이제 그 담보를 믿고 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비트코인도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전 자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법한데 그럼 네.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USDT가 아니에요. 그 전에 비트 USD라고 해서 네. USDT 테더가 발행하기 한 4개월 전에 세계 최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담보가 비트코인이었어요. 오. 근데 2014년도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변동성이 더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당시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 이건 말이 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지, 대중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그렇게 심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만약에 돈을 빼달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제 불안감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법정화폐 다른 이제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한 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USDT 테더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아예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이 담보 자산을 아주 명확하게 하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자산들의 어떤 법정 자산을 벗어나는 새로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담보형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점차 이제 조금 좀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콜이 이제 1달러가 1코인인 거잖아요. 네. 담보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달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달러 대신 이 코인을 하나 사면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달러를 사는 것과 네. 코인을 사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하는 것과. 딱 차이점을 보시면 네. 달러는 말 그대로 그냥 종이 화폐죠. 네. 물리적인 화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USDT는 그냥 디지털 달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거의 장점이 뭘까요? 결국에는 굉장히 이체하기, 송금하기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갑이 필요 없으니까요. 물리적인 뭐 공간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이제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무역 결제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는 게 네. 기존의 이제 무역 결제망, 이제 전문 용어로 스위프트망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를 해외로 이제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전자결제망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뒷단에서 자국에 있는 은행, 그다음에 타국에 있는 은행, 현지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청산 절차를 거친단 말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디지털 숫자가 가면 거기서 뭐 몇 초 이내로 받는다고 하면 상대방이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뒤에 이제 은행들이나 청산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그 수많은 은행들이 붙어 있으면 중간에 계속 수수료를 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해외 송금 해보면 이거 수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이제 돈을 보내더라도 한 2박 3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수수료도 한 800만 원 보내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보내는데 수수료 막 6만 원씩 8만 원씩 떼고 근데 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사실상 거의 1달러입니다. 네. 이런 이제 극명한 차이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향후에 이제 이게 많이 보편화된다라고 한다면 월급을 받는 방식도 이제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럼요. 바로바로 어느 나라에서 받든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마 생활 방식 자체가 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아직까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테라 루나 사태를 감히 예상을 못했다시피 네. 이게 새로운 어떤 신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거름마 단계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수많은 검증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수십 년간 갖춰왔던 그런 금융의 역사를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준비금 자산을 지금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실제로 갖추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검증의 작업, 투명성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금융은 결국에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수요자들은 외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준비금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영속하고 그 다음에 산업 내 실물 경제하고 맞닿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곳곳에 쓰이게 될지는 사실 저희는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 좀 새로운 어떤 좀 방법을 찾아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클이나 요 지금 테더를 능가할 만한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모두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지금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네. 안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제 그냥 전통의 은행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전통의 은행은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망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고객이 외면을 받으면 진입하기도 쉽지만 고객의 외면을 받으면 망하기도 굉장히 쉬운 산업이거든요. 손바뀜이 굉장히 빠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서클이나 지금 테더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새로운 곳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순위가 안 바뀐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뭐 달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판을 우리가 들어가서 원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디지털로 된 세상이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만 가지면 한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